자막 보신 분들은 아직 기억나시겠지만 이 노래 언제 만들었는지 아세요? 1947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1947년이요. 여러분, 우리 역사를 조금 잘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죠. 1947년도 대한민국은 어땠습니까? 나라도 건국하지 않았던 때예요. 나라조차 만들어지지 않았던 때라고요. 그때에 이 노래가 만들어졌습니다. 김일성 참가가. 그런데 중요한 거는 현재죠. 이 노래가 과연 현재 어떻게 통용됩니다. 제가 이 노래 너무 신기해서 이 불가리아 노인들이 박자, 음정, 가사까지 정확히 들어오는 걸 보면서 너무 궁금해서 이 노래만 좀 취재를 했어요. 한국에 들어온 다음에 이 노래가요. 제가 탈북민들을 만나서 얘기 들었더니 이 노래가 현재 지금도 북한 사회를 지배하는 아주 강력한 노래라고 합니다. 북한 사람은 이 노래를 모르면 간첩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여러분 탈북하시는 분들이 하나원이라고 있어요. 한국 사회에 바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아시는 것처럼 그 지원금 있잖아요. 이제 탈북하면은 이제 지원금을 받는데요. 그래서 또 집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좀 그걸 이렇게 이용해갖고 그걸 타내기 위해서 탈북민을 가장해갖고 온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물론 많지는 않겠지만. 근데 그런 사람들을 어쨌든 우리가 골라야 돼, 속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저쪽 연변이나 이쪽에 사는 사람 생긴 것도 똑같고 말도 똑같고 아는 것도 비슷하고 구분이 안 간대요. 그런데 이 국정원에서 이 탈북민과 이 중국 사람들을 구별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됩니다. 그게 뭐냐면 새벽 4시에 갑자기 의심이 되는 사람한테 다가가고 막 흔들어서 깨우고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불러보라. 그러면 바로 정말 총알처럼 튀어나오면 그 사람은 북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냥 뭐 쭈뼛쭈뼛하면서 이상하게 부른다. 그거는 100% 탈북민이 아니라. 그만큼 아직까지도 북한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제가 그것뿐만 아니죠. 여러분들 영화에서 보셨겠지만 깃발 기억나세요? 인공기. 저는 다큐멘터리를 지금 30년째 하고 있는데요. 여러 곳에 취재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정치적 사람들을 취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독재자들이 존재를 해요. 그런데 자기의 국기에다가 자기의 얼굴을 박아놓은 독재자는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 깃발은 아주 특수하게 제작된 가로 행비가 길게 만들어진 북한에서 만들어서 공주해온 그런 깃발입니다. 자, 노래도 그렇고 깃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왜 필요했을까요? 오직 목적은 하나입니다. 김일성주의 주체사상을 아이들에게 강요하고 그 아이들이 자유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1956년도에 갑자기 아이들이 전원송환돼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이들이 오랫동안 유럽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자유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려 1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만약에 김일성 정권에 반기를 된다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56년서부터 이 아이들이 소환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상황으로 인해서 비극이 곳곳에서 발생했던 거죠. 아이들이 7년 8년 지내다 보니까 15살짜리 아이들이 20살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담장을 넘어요. 기록에 보면 자기 기숙사에 나중에는. 그래서 폴란드, 루마니아 이런 데 가서 친구들을 사귀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누구를 사귀겠습니까? 여자를 사귀겠죠. 한창 이성에 눈뜰 나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엔 현지의 예를 들면 폴란드 여성을 만나고 루마니아 여성을 만나고, 그래서 결국에는 동거를 하는 아이까지 생겨요. 그리고 아이가 생기는 아이도 있었고, 56년에 갑작스러운 김일성의 소환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 모든 가정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영화를 통해서 제가 꼭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꼭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무엇이냐, 우리는 정권에 따라서 남북관계가 요동을 칩니다. 당장 어떨 때는 당장 내일이면 통일이 됐겠지만 그렇게 더 많이 했죠 우리가. 그리고 뭐 남한의 앞선 자본과 기술력, 북한의 풍부한 노동력과 자원이면 그게 두 개 합쳐지면 뭐 한반도에서 우리는 어쩌고저쩌고. 서울에서 기차를 타면 평양을 거쳐서 모스크바를 간다. 여러분,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구나. 전혀 일수에 없는 얘기들이고요. 그런데 그거에 해롭돼갖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이 낸 세금의 막대한 자금이
북한으로 갔죠. 결국은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2024년 남북 연락선에서 파괴되는 거 보면서 모든 국민들이 안타까워했죠. 저희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건물이고 매우 상징적인 건물이고 그거보다 더 심한 게 있죠. 지금 뭐 오물풍선도 넘어오고 있지만 더 심각한 게 뭡니까? 북한 핵무기예요. 결국 우리가 낸 돈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우리의 안보 환경을 저해하는 그런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이 북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기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이라는 환상에 잘못된 통일 정책과 통일의 환상에 젖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결국에는 자신들에게 총을 겨누는 자신들을 위협하는 그런 잘못된 정책을 계속 만들어냈다는 것. 저는 어느 순간 이걸 깨닫고 적어도 나만이라도 이걸 먼저 깨달았기 때문에 북한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제대로 인식한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에 또는 어떤 친북 정권이 들어서서 북한을 막 퍼주게 하는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2020년도 극장에 개봉했는데 엄청나게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별에 대한 내용은 다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인데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보시고 지금 느끼신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많이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화가 1780명밖에 안 본 이 영화가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적어도 이 영화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본다면 두 번 다시 대한민국에서 이런 잘못된 통일정책, 잘못된 대북정책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아까운 세금이 쓸데없는 것으로 낭비되고 우리의 안보 환경을 저해하는 그런 부메랑처럼 우리에게 돌아오는 일은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그 협력자가 되셨으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